종북 주사파들의 나라를 도륙하려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박영수의 범죄적 행동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박영수는 제주 출신이지만 사실상 박지원과 같은 고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의 핵심 박연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친노 세력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문재인과 인연은 15년이 넘었습니다. 2016년 특검도 박지원의 추천으로 선발될 정도로 박지원과는 매우 친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박영수의 정치 성향은 골수 좌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진영은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음모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검찰 시절 박영수가 윤 대통령의 상관이었던 친분 때문에 50억 클럽 사건을 봐주고 있다거나 박영수의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윤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사실 곽상도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박영수와 권순일 같은 정말 좌파 인사들의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의혹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도자는 이재명, 소유주는 김만배, 최근에 박영수가 핵심 실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최소 5천억의 부당이익을 유력한 인사들에게 나눠주려는 계획을 했고 그 계획 속에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영수가 대장동 사업에서 최소 200억의 부동산을 약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박영수의 딸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11억을 받았고 그리고 박영수는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을 받아 8 내지 9억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도 받았다는 의혹과 대장동 사업에서 부국 증권을 배제시키는 역할로 50억 뒷돈을 받기로 했다는 등 다양한 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타락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부패한 행동의 표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자유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에 우리 현대사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좌파 진영이 제기해왔던 음모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지청에서 초임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강릉지청장이었던 유국현은 박영수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주말이면 강릉에 내려와서 유국현 지청장을 만나곤 했었는데 이러한 만남에서 술을 즐기던 유국현과 윤 대통령은 박영수와 친분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윤 대통령은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면서 유국현 지청장과 박영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때로는 서울로 올라와서 다른 선배들을 만나는 자리에 윤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범죄 사실도 없습니다. 인간의 평범한 일상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음모론의 전부입니다. 박영수가 비리를 저질렀으니 그와 친분 관계를 맺었던 윤석열 역시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입니다. 즉 박영수는 곧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수의 배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박영수를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박영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과 관련된 박영수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이 실시되었고, 박영수의 꼬봉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박영수가 대장동 사업 참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고, 또 박영수가 약정받은 대장동 부동산 200억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김정태 전 회장과 이순우 전 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까지 완료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박영수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대적인 국가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강력한 범죄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의 소환과 구속이 임박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품성을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주변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주변을 한번 뒤돌아 보았습니다. 좀 부끄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한동훈 장관처럼 청렴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15년이 넘은 2007년식 소나타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까? 또 골프 회원권 하나 없는 검찰총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보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윤 대통령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결혼 당시 전 재산이 불과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인생 철학입니다. 박영수는 수십 년 전 윤석열의 직장 선배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사적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선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후배들이 비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평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양평군 공무원 3명과 함께 친오빠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처남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누구의 불법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수, 그에 대한 법적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영수는 곁가지입니다. 본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쪽 사람들입니다. 김명수가 물러나고 법원이 상식을 찾으면 대대적인 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이영호님, 박창욱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